지나가다가 참 그 아파트만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항상 제가 부동산 전문가분들 나오시면 여쭤보는 건데 내 집 마련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네네. 수도권도 있고 뭐 네, 지방도 있긴 맞습니다. 한데 내 집 마련을 언제 하면 좋을까? 이거 고민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봤죠. 제가 책 쓰고 나서도 그 문자나 메일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래 연락이 옵니다. 네. 주로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집을 사야 되느냐. 전세 살고 있습니다. 아, 그쵸. 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 시세가 한 4, 5천 떨어져 있는데 이걸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경남 이런 지역은 제가 많이 다녀봐서 흔하게 알고 있지만 사실 저도 서울 어디 뭐 충청남도 어디 이래 말하면 저도 잘 모르는 데가 많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대부분은 지금 예전보다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울 몇 군데 뭐 이 경기도 이런 데 뭐 대구나 뭐 대전 뭐 이런 몇 군데를 빼고는 대부분 집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제 대답은 거의 90% 이상은 예 집을 사셔도 됩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되느냐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2022년 5월달이 우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지금 남아있는 한 2년 좀 더 남아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역사상 분양 청약 제도 있죠. 무주택자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분양 제도는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점제, 집이 없고 이런 사람들 가점으로 해서 우리 분양을 청약을 당첨시키기 위한 이 제도 가점제인데 가점이 75%입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가 전부 가점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자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청약 제도가 있었냐 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이 제도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시점 전에는 반드시 청약을 통해서나 아니면 내 집 마련, 생애 최초 주택, 특히 뭐 디딘도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 뭐 1%대 지금 대출이 나오거든요. 담보대출이. 그런 걸 활용해서 반드시 내 집 마련 하셔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다주택자분들의 규제 정책은 많이 펼치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사실 우리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고 앞으로 우리 기대 수명이 100세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 상품도 110세, 120세까지 지금 보험 상품이 나오고 있는 이 시대에 내 집 마련은 반드시 있어야 돼. 내 집은 있어야 된다. 계속 그러면 2년마다 월세, 전세 올려달라고 전화 주인한테 받았고 매일 불안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집 한 칸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게 뭐 부동산 투자든 아닌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주거의 안정성 그리고 뭐 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주거의 안정성은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그러면 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제 전공까지 하셨잖아요. 네, 박사학위까지. 그렇죠. 그 좀 핵심적인 질문이 질문 상이 없는데 훅 들어오시네요. 제가 사실은 제 전 직업이 뭐냐면 이제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여행사를 했습니다. 여행사를. 제가 어릴 때 동남아시아 그 필리핀이라고 아시죠?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이 26살 때 필리핀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현지 가이드도 하고 가이드도 하고 또 여행사도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또 사실 제 전공이 리조트 개발 쪽이었어요. 관광 개발 쪽 그쪽 제가 좀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도 가고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교수님 추천으로 필리핀 저희 선배가 하는 그 랜드사 여행사에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필리핀 넘어가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면서 한 4년을 필리핀 마닐라, 보라카이, 세부를 거치면서 4년 동안 살고 왔습니다. 근데 여행사 해가지고 제가 한참 제가 말도 잘하고 막 지금은 좀 살이 쪘지만 옛날에는 김종욱 대표님처럼 핸섬하고 날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 엄청 이게 많았습니다. 제가 팁도 많이 받고 가이드하면서 좋았는데 그것도 모은 돈을 우리 아버지가 부산에 계신 아버지가 네 결혼하면 집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분양권을 투자해봐라. 그래가지고 아버지 말만 믿고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투자를 했는데 그게 미분양이 되면서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 이런 저에게 큰 아픔이 오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날렸던 그 아파트를 보면 지금도 지나가다가 참 그 아파트만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데
북향에 38층 중에 10층에 북향을 제가 샀던 거예요. 그럼 아버지 말만 믿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동산 부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양권을 투자하면서 몇 천만 원을 날리게 되면서 제가 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되어가지고 사실 그때는 아버지도 미웠고 이 책에도 제가 좀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그때 그런 갈등들 그 다음에 와 내가 이래 진짜 외국 이국 만리에서 땀 흘리면서 내가 본 돈을 그 투자 한 방에 돈을 날려야 되는 건 그리고 그것도 제가 알아보지도 않고 아버지 말만 믿고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이제 막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가 내가 잘못되었을까? 우리 경상도 말로 막 악이 맞힌다 하죠.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동산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경매책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일대기를 그린 이런 책들 막 읽기 시작했어요. 네. 무조건 막 닥치고 막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어리석은 투자를 했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가 투자를 했구나. 그래서 경매학원도 다니게 되고 경매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젊었을 때 제 30대 초반 때 부동산 자격증을 좀 따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게 되고 공인중개 자격증을 따면서 또 주택관리사 자격증도 따고 그러면서 뭔가 좀 공부를 좀 부동산의 학교도 좀 더 배우고 학교 다니고 싶어서 부산 동의대학교 또 부동산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사과정 3년 박사과정 3년 이렇게 밟으면서 그때 이제 제 스승이자 제 지도 교수님이신 강정규 대학원 우리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조금 완전히 바뀌게 되는 부동산 겸임 교수와 그다음 대학 강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산대 부경대 평생교육원 이런 책임 교수를 맡으면서 계속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도 하고 부동산 투자 뭐 컨설팅이라든지 제가 실패했던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지금 사회 초년생들 새로운 또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는 좀 새로운 재테크에 대한 문화 이런 방향을 설정해보자 싶어서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종류는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직업. 그렇죠. 똑같은 말하는 직업. 저는 말을 하는 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어머니가 그 돌잔치 때 막 돈도 있고 뭐 많았잖아요. 네. 근데 뭘 잡으면 마이크를 잡았대. 그때부터 내가 무슨 그게 하나의 은총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자꾸 잡아야 되는 그런 거니까. 마이크를 잡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그래서 아니 뭐 여행도 돌아다니는 거고. 그렇죠. 부동산 돌아다니는 거. 잠깐만. 그러니까 사무실 앉아 있는 건 저는 돌아다니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부산에서 아침 일찍 또 서울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진로가 바뀌셨군요. 그래서 좀 사연이 있습니다.